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TV 김영국입니다. 오늘이 1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가까운 나라, 그러나 머나먼 나라입니다. 오늘 현재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여행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체게베라의 나라 큐바까지도 이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은 휴전선 너머로 가기가 쉽지 않죠. 어렵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북한 주민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자유롭게 올 수 있나요? 없지요. 압록강, 두만강을 도항해서 중국을 거쳐 저게 동남아로 거쳐서 가끔 탈북민들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민족입니다. 한글을 같이 쓰고요. 문화적으로, 역사, 인류학적으로도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두 국가입니다. 국가는 별개입니다. 1945년 2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이 2차 대전 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협공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독일군이 항복한 이후에 몇 달 뒤에는 만주를 거쳐서 일본 뒤를 치십시오. 우리는 태평양에서 올라갑니다. 이런 언약을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1945년 8월은 정작 그렇게 됐습니다. 소련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북쪽 한국으로 왔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거쳐서 9월달에 서울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 우리 스스로가 당시 강화문에 있는 일본 총독부를 깨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들어온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개별국가로 가입했다는 것은 각각의 독립국가입니다. 더욱이 분단된 상태에서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총회에서 남북은 이제는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그동안에 남북관계에서 공을 들였던 모든 문서나 기물은 파기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0,000여 명을 투병했고, 그 중에 물론 전사자가 2,000여 명 이상이 났다는 건 사실인데, 사실상 러시아를 도와서, 그리고 10,000여 명이나 출병했기 때문에 동유럽에서는 상당히 군사적 체급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마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과 북방 삼각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두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1990년까지를 보살펴 본다면 두 차례의 분단국가 통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북부 베트남이 당시 취약했던 남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곧이어서 남부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킵니다. 승리했죠. 무력에 한 통일이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독일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그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스탈린 이후 체제에서 경직화된 국가 주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치가 되어서 부패, 만연한 부패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을 하자고 외쳐서 소련 내부의 개혁뿐만 아니라 당시 소련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연합국도 각각의 나라로 해체되었죠.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그런 나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한 개혁을 고르바초프였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보수파들에 의해서 실각이 당하자 결국은 고르바는 역사에 사라졌죠. 그런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1989년 무너지고 또 당시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로서 끝이지 유럽까지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까지 가지 않는다는 너무나 낙관적인 서방의 진영의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독일 통일은 손을 들었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물론 당시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서독이 그렇게 강력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를린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평화 통일입니다. 베트남은 무력 통일이고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약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세월에 세계적 2차 대전 분단된 두 가지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두 가지 국가가 통일된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도 곧 통일되리라 이런 상당히 희망, 기대도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세월이 이미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경제적 우위는 대한민국이 확실합니다. AI, 빅테크, 대체 불가,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로 떠올랐고 K방산이나 K푸드로 세계문화 확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야 정권 교체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적 절차로서요. 이렇게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70년 동안의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국가와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북한과는 다르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왜 대한민국 내에 아직도 종북 좌파가 여전히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의아하죠. 물론 진보 좌파는 영국이나 미국에도 진보 좌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까지도 뿌리가 있는 종북 좌파라는 주체 사상이란 가치 체계로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김일성 사상을 따릅니다. 종북 좌파는
시대적으로는 1960년,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초기에 집중된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이쪽에 뿌리를 밟죠.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AI 핵심 국가로 열어가는 미래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상위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부족 사태로 분명해진 선거관리의 맹점, 허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짐입니다. 해결해야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의보약 틀에서 70년 주둔한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최전선으로 지켜주어야만 우리의 군사적 대치가 우리의 안전이 유지됩니다. 북쪽에서는 핵을 가졌다고 봐야죠. 우리의 최전선 북쪽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핵을 가졌고 우리도 핵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조약인 핵조약, 비핵화 조약을 파기해야 되는 그러한 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 선을 우리는 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국토 방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재가 필요하고 미군으로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초적인 한국의 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이룬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확신할 수 있는 자유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방 삼각연계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자유화, 시장경제로 수렴된다는 수렴론을 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국가이냐를 그 단초를 여러 시청자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